이게 경찰이 현정영 시신을 은폐했다라고 없는 서류를 꾸미기도 했고, 유류품 발견됐을 때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도 가족들한테 알려주질 않은 거예요. 저는 이번에 김현정 양 살인 사건을 취재한 탐사보도 일부 소환욱입니다. 지난 1989년 경기도 화성에서 당시 8살이던 김현정 양이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경찰 10명이 시신이 발견된 걸 알고도 침묵한 정황이 있었고, 또 현장 증거까지 조작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제 이춘재 살인 사건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얼마 전에 재심 판정을 했었던 윤석열 씨 그거 같은 경우는 8차 사건입니다. 이 김현정 양 사건 같은 경우는 이 8차 사건과 그리고 9차 사건 이 사이에 존재했던 사건이에요. 한 30여 년 동안 실종 사건으로 알고 있었던 사건이죠. 근데 이춘재가 자백을 하면서 이 사건도 이춘재가 저지른 살인 사건에 이제 포함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백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춘재가 자백할 때는 이 김현정 양 실종 사건까지 우리가 흔히 아는 화성 뭐 몇 차 살인 사건 이 안에 포함돼 있었던 줄 알았던 거예요. 본인도 몰랐던 그렇죠. 거구나.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고 살인 사건으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진술하게 된 그런 사건이죠. 김현정 양 실종 사건에 대한 다시 수사를 한 내용을 입수하게 된 거죠. 저희가 뭐 훔쳐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 수사팀의 경찰은 한 분 만났던 거예요. 저희가 그냥 찾아뵀어요. 그냥. 연락 안 하고. 네.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윤석열 씨가 그 당시 진범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뭐 시신을 은폐하거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사팀 형사들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분 얘기 중에는 어떤 게 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수사 가라로 꾸며라. 저는 사실 그게 제일 너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현정이 사건을 실종 사건 수사를 계속적으로 해오는 걸로 이 서류를 만들어라. 만드는 과정에서 그냥 이름이 중복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름도 틀리더라고. 쓰인 보고서를 보면은 유류품 발견됐을 때 당시에 그 신발 주머니 안에 현정양 옷이 정리되어 있었다라고 적혀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현정양은 단순 가출한 걸로 사료된다. 아니 그 옷이 누가 다른 사람이 갠 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보면은 이춘재가 어떻게 증언을 했냐면요, 현정양이 입고 있었던 옷가지라든지 이런 것들 다 던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류품을 목격했던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속옷 같은 게 나무에 걸려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고서에는 정리가 되어 있었다라고 나와요.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아버지 인터뷰 또 너무 마음이 아프던데 30년을 실종된 줄만 알고 사셨어요? 이게 경찰이 중간에 유류품 그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옷 같은 거 이런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가족들한테 알려주질 않은 거예요. 시신을 또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은폐를 한 거예요? 현정양이 실종되고 5개월 정도 있다가 유류품이 발견된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뼈가 이제 발견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같이 이제 발견했던 그 민간인분 그분 진술에 의하면은 뭐 무전으로 뭐 삽을 가져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사실은 뭘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이게 대답을 하면서 제가 이거 뭐 소설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현정양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딸이 실종된 줄만 알고 이렇게 긴 세월을 지내오시다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전화번호도 안 바꾸고 기다리셨다는 거,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셨을까. 근데 참 힘들더라고요. 이번엔 취재를 하면서 이춘재가 저지른 살인 사건들 중에 지금 유일하게 시신이 발견 안 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가장 어린 피해자고, 제가 이제 너무 거기에 이입이 되는 거를 막 이렇게 힘들게 저 빠져나오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해도 너무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현정양 시신을 은폐했다라고 의심을 받는 그 형사계장 본인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기억이 안 난다. 또 다른 분은 이제 그 당시 순경이셨던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럼 책임을 물을 수도 없죠. 없죠. 근데 최소 10명이라고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그러면 2명 빼고 8명은 왜? 사실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건 자체 전적으로 증언에만 의존을 하게 됐던 사건이고, 증거라든지 현장 같은 경우는 전혀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현정양 시신 은폐한 곳 실제로 가보면 지금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거든요. 그 당시 발견된 유류품은 어떻게 한 거예요? 폐기 처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버리지 않거나 그랬으면 지금까지 남아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남아있지가 않으니까. 댓글에 공소시효 관련된 게 진짜 많아요.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 공권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라. 사실 입법을 해야죠. 입법을 해야 되는 건데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논의를 해주면 좋을 텐데 이게 바뀐 게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이 공소시효 자체가 살인 사건이나 뭐 성범죄 사건처럼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현정양 가족들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냈는데 올해 1월에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는 이제 답신을 받았어요. 가족들이 지금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답변이 와요. 그 답변 보니까 되게 한 줄로 그냥 원래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정부가 이제 재판부에다 의견서를 내는데 1989년 정부의 위법 행위가 있었을지라도 소멸시효 5년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재판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사실 국가가 저지른 피해자들한테 가장 좋은 구제 방법은 정부가 인정하고 빨리빨리 이게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경찰이 사실상 공범 아니냐 뭐 이런 댓글들도 있어요. 경찰관분들이 그 당시에 나만 입다면 될 줄 알았다. 그리고 뭐 왜 이렇게 크게 사건이 될 줄 몰랐다. 집단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은폐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두렵기도 했고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어디 고무치 같은 형사가 이런 경찰의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아까 형사계장이라든지 입건된 또 다른 순경분들 같은 분은 그 당시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뭐 근데 모르겠어요. 뭐 없다고 막 저희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마지막에 항상 이메일 주소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왠지 안 물어봐도 대충 어떤 단어가 들어갔을지 알 것만 같은데 소환이니까요. 소 들어갑니다. 카우보이.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사건에 좀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고생했어요.